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이제 현대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광복부터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까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광복되면서부터 정부 수립 때까지의 과정은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먼저 미국, 소련, 영국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삼국 외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어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개최가 되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우리 한반도의 그 통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이제 이 과정에서의 논의가 미국 입장과 소련 입장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1, 2차 사이에 이승만이 이제 정읍 가가지고 발언한 일도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이제 분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좌우합작 운동도 일어나요. 이 좌우합작 운동은 선지에 간혹 등장하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이제 순서상 이렇게 써놨지만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어요. 이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뭐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분이 주도해가지고 분단을 막기 위한 이런 이제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김규식 요 두 분이 이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요. 이게 이제 남북 협상인데 이건 역시 그 남북한이 따로따로 이제 분단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역시 이것도 잘 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이제 50 총선거 요거 이제 남한만 이제 총선거를 했던 거예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유엔의 결정 사항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왜냐하면 그때 북한에서는 그 소련이 유엔 조사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50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총선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국회가 바로 제헌 국회인데요. 이 제헌 국회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회에 대한 이제 옳은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사 시험에서 국회가 나오면 그건 거의 재헌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헌국회가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헌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자, 이 농지개혁은 이제 당시 시대적인 과제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이제 개혁해야 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일파, 이 친일파 조사해서 처벌하자, 요거죠. 이제 그 뭐 요거 법에 의해서 그 반민특위, 요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친일파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재판하고 뭐 이런 일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법을 제정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 뒤에 이승만 정부가 1948년에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1950년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밀렸었어요. 이제 뭐 낙동강 전선을 끝으로 이제 계속 밀려 있던 상태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황이 반전이 되면서 우리랑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군한테 밀려가지고 일사후퇴 서울을 다시 뺏긴 거예요. 이제 이후에는 전선이 계속 38선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 상태로 들어간 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되죠. 이제 뭐 경제 원조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이런 사실들이 이 조약에 명시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꾸었다는 뜻이죠. 이 개헌은 전부 다 그 대통령들이 자기가 더 오래 해먹으려고 헌법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발췌 개헌은 직선제로 개헌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4 5.입 개헌은 이제 뭐 연임 금지인데 대신에 여기 예외 조항을 하나 더 써요. 이제 이 헌법이 만들어지는 당시의 대통령은 이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한 명만 이제 그 연임이 금지가 아닌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300산업. 예, 이건 이승만 정부에서 중요한 경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 300이라는 거는 그 면화, 그 다음에 밀가루, 설탕.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요 세 산업이 발전을 해요. 근데 이 생산물들이 전부 하얗다 보니까 300산업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인데 이게 이제 1960년에 있었죠. 이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통령이 여당에서 안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인데, 이제 이게 부정선거인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나요. 이제 그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 막 시국선언 발표하고 거리 행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로 이제 이렇게 헌법이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당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인데 특히 경제 쪽에서는 이뤄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는데 요거 키워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설명하고 선지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새마을 운동도 역시 이 시기에 있었던 이제 그 경제적 자립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부 고속 국도 완공.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고속도로 그걸 갖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말기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요것보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경부 고속국도 완공한 거, 요 두 가지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 키워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및 통일인데 요거는 일단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요. 일본하고 이제 다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물론 이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종잣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 국교를 맺고 이제 일본한테 그 독립 뭐 축하금 같은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남북 화해협력 정책 관련된 건데 최초가 박정희 정부 때 나온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때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을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를 한 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이 원칙까지는 아마 모르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본문으로 등장하게 되면 분명히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지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다른 일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독재,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임까지만 가능했던, 이제 헌법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삼선개헌 3번까지 가능하게 하자 해서 이제 한 번을 더 하셔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하고 싶으시니까 유신체제, 이제 아예 그냥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종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저항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이제 3.1 민주 구국선언. 요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뭐 시국선언을 한 그런 건데 3.1 운동과는 다릅니다. 유신체제를 반대해가지고 나온 이제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12.6 사태로 이제 김재규에게 총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 정부가 끝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이제 박정희 정부 때까지 정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6.25 전쟁이나 이 7.4 남북 공동성명, 경제 관련 치적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